요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바퀴의 결정이 보여주는 풍경인데요. 유모차를 닮은 수백만 원짜리 개모차가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 작은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한 장의 사진은 단순히 한 풍경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가치관과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퀴의 결정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가 앉아 있습니다. 털을 다듬고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반짝이는 바퀴 위에 앉은 강아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귀엽다며 미소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 장면은 단순히 귀여움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식은 털이 났다는 문구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처럼요.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아이 대신 현대인들은 반려동물에게 기꺼이 돈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유모차보다 개모차 판매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사회적 논란과 딜레마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묘한 거리의 풍경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처럼 거리 곳곳에서 우리는 개모차를 만납니다. 좁은 카페에서 개모차가 자리를 차지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와 개모차가 동시에 올라가면 누가 우선일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박탈감을 느끼고 반려동물 애호가는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아이 키울 돈은 없으면서 개한테는 돈을 쏟는다는 비판과 내 돈으로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주장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경제적 가치관과 세대 간 시선의 충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풍경은 현대 사회가 마주한 혼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게 쏟는 이 관심과 투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족인가, 인형놀이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물론 반려동물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출산율 0.6명 시대에 아이에게는 수많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시선이 따르는 반면 강아지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유모차나 최고급 사료가 아낌없이 제공되는 현실은 모순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존재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선택은 진정한 가족에 대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만족감을 위한 인형놀이에 가까울까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종종 현실 공간에서 첨예한 갈등을 낳습니다. 비켜주세요. 우리 애가 좁아요. 이 말은 아이를 둔 부모의 호소일 수도 개모차를 미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공간에서의 민폐와 권리 사이의 줄다리기는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카페, 대중교통,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유된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부,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는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이 유모차와 개모차가 동시에 들어섰을 때 발생하는 미묘한 신경전은 단순한 자리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무언의 질문으로 던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존의 해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노키즈존과 반려동물 환영 공간의 역설적인 공존입니다. 아이는 때로는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노키즈존이라는 배제의 대상이 되는 반면 개모차 속 강아지는 반려동물 환영이라는 팻말 아래 적극적으로 환대받습니다. 공간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아이 키우기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만 강아지 키우기는 선택이자 행복이라는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논리적으로는 아이보다 강아지를 우선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감정적으로는 내 강아지가 행복하면 된다는 만족이 더 크게 작용하는 현상. 바로 이 불일치가 현대인들이 느끼는 혼란, 즉 인지 부조화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사회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0.6명의 재앙,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놀이터의 텅 빈 그네처럼 미래 세대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불편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부모들은 아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배려 부족을 호소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개인의 몫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수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며 그들을 위한 소비는 아낌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빈자리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반려동물을 가장 가성비 좋은 가족으로 여기는 프리미엄 펫 라인의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순수한 유대감과 위안을 제공하는 반려동물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이는 개인의 선택이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단순히 사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의 균형을 고려하는 공감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용품 시장은 팬데믹 이후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경제적 가치관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강아지에게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태우는 행위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러한 선택이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행복 추구 욕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산책인가? 개모차에 태워진 강아지가 땅을 밟지 못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모습은 얼핏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아지의 땅을 밟지 못하는 본성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때로는 동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보호자의 편의와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넘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과 소비 행위가 지닌 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포기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결국 럭셔리 개모차가 보여주는 이 모든 현상은 인간 소외의 초상이자 가치관의 혼돈을 상징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아이 대신 강아지를 선택하는 현실, 그리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사회적 시선 모두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이 옳은가라는 논리적 질문과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감정적 만족 사이에서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 속에서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달래는 중요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의 위안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결국 더 큰 사회적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럭셔리 개모차를 단순히 혐오의 대상으로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가치관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할 것인가?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현재의 만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단순히 개모차를 금지하거나 반려동물 양육을 비난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간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규칙과 에티켓을 마련하고 아이와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이보다 강아지가 우선인 듯 보이는 이 씁쓸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